네, 안녕하세요. 라르고TV입니다. 자, 오늘은 단타 주도주 매매가 쉬워지는 하루 30분 훈련 루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와 뉴스창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화면을 이용해서 섹터를 분류한 다음에 차트 분석을 진행해 줄 건데 알루코부터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입니다. 알루코 보시면 알루미늄 섹터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알루미늄 섹터는 해지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도 섹터들이 조정을 받고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알루미늄 섹터의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루코를 여기에 넣어주는데 알루미늄 하면 다른 관련주도 또 있습니다. 가령 남선 알미늄도 있고요. 사마 알미늄도 있고요. 조일 알미늄도 있습니다. 오늘 대장주는 알루코지만 우리가 남선 알미늄과 사마 알미늄, 조일 알미늄과 같은 종목들을 추가로 넣어줘야 되는 이유는 이 섹터가 진짜 강한 섹터인지 주도 섹터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편입을 해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알루코뿐만 아니라 남선 알미늄과 사마 알미늄, 조일 알미늄이 10% 이상 동반 상승한다면 알루미늄이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등의 송원산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섹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편입할 때 개별주로서 알루미늄 섹터와는 이렇게 구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문매철강 보시면 철강주가 오늘 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알루미늄 섹터와 마찬가지 논리로 수급이 몰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해지 섹터에 수급이 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매철강도 따로 분류를 해주고요. 그 다음 세아메카닉스 보시면 마찬가지로 흑자 전환, 실적에 대한 이슈로 올랐기 때문에 송원산업 밑으로 추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스틸은 철강 관련주니까 문매철강 밑에다가 편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나우아이비 같은 경우에는 퓨리오사 AI 관련주이기 때문에 따로 편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넥스틸이랑 포스코슬리온 보시면 마찬가지로 철강 관련주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넥스틸과 포스코슬리온을 편입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DKND는 휴머노이드 글로벌 기업과 협력 소식에 상한가를 갔으니까 로봇 관련주로서 따로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금강철강, 부국철강, TCC 스틸, 휴스틸, 하이스틸 모두 철강 관련주니까 여기에다가 편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쭉 내리다 보면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 종목은 마찬가지로 퓨리오사 AI 관련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우리가 어디에 넣을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는 알루미늄, 두 번째는 실적에 의해서 오르는 개별 섹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철강이고 네 번째가 퓨리오사 AI니까 여기다가 DSC 인베스트먼트를 편입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이 대비 등락률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종목들을 바탕으로 강한 섹터를 분류했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종목들을 매매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매매할 종목들을 선별해서 다음날 어떤 기법을 적용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기본이 되는 것은 차트 분석입니다. 그래서 알루코부터 제가 차트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면 일봉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분봉을 봐야겠죠. 분봉을 보니까 닫고 풀고 닫고 종가까지 잘 유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몇 번 패턴일까요? 이거는 2번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2번 패턴일 때는 일봉 차트를 분석한 다음에 시초가 매매, 종가 매매, 단기 스윙, 중장기 스윙 전략 모두 수립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패턴과 거래대금, 캔들 이평선, 매물대 정도를 분석해주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앞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시가갭이 뜬다라고 가정했을 때 앞에 물려있던 물량들이 나오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제가 어제 포스코스트리온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 초반에 호가창을 확인했을 때 세력들의 물량이 들어오거나 중요한 라인을 돌파한다면 우리가 시초가 매매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장 초반에 중요한 자리를 돌파하는지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알루코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자리가 어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 월봉상 120선까지 장대 양봉으로 주가가 올라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다음날 장 초반 호가장을 분석해 봤을 때 세력들의 매수세와 신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월봉상 120선을 강하게 뚫어준다면 그때는 우리가 주도주 매매 관점에서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월봉상 120선을 강하게 돌파하는지 유무는 우리가 내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무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관련 전략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실시간 참여 가능하시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아 메카닉스 송원산업 실적에 의해서 올라가는 개별 섹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세아 메카닉스 상한가 송원산업 상한가니까 분봉 차트를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닫고 나서 한 번도 안 풀렸습니다. 그러면 1번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봉 차트를 분석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 1파를 만들고 나서 눌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거래대금 보시면 800억으로 많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앞에 물량이 어느 정도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앞에 물량을 세력들이 내일 어떻게 소화하는지 그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처럼 상승 1파가 나오고 나서 눌리고 올라가는 구조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상한가가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실렸습니다. 다만 앞에 상승 1파 구간의 물량이 어느 정도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 물량을 어떻게 소화하면서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는지 확인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거래대금이 더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만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세력들이 앞에 있는 개인 투자자의 차익 물량을 받아내면서 본인들의 물량을 활용해서 주가를 올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세아 메카닉스도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는지 혹은 물량을 받아내지 못하고 음봉으로 빠지는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송원산업 보시면 거래대금이 약 1000억 가까이 들어오면서 상한가 마감했는데 앞에 매물대가 조금 있습니다만 강하게 쌓인 물량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래대금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다음날 시가갭이 낮게 떴을 때 시가 매매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지는 매매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철강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확실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준 것을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진짜 대장주를 찾는 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대장주를 찾기 위해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때는 일봉 차트 그리고 분봉 차트 여기에 더해서 다음날 호가장 흐름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건 일봉 차트와 분봉 차트를 분석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문배철강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분봉을 보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 갔을 때는 어떤 종목이 먼저 상한가에 갔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문배철강은 49분에 갔고요. 넥스틸은 14시 26분에 갔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스텔리온 보시면 9시 31분에 닫고 나서 한 번도 풀리지 않았고요. 금강철강 보시면 9시 51분에 닫고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조스틸 보시면 9시 3분에 상한가를 닫고 나서 한 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분봉 차트만 봤을 때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던 종목은 아조스틸과 포스코스텔리온입니다. 지금 아조스틸은 9시 3분이었고요. 포스코스텔리온은 개별 재료와 철강 재료에 더해서 9시 31분의 상한가를 닫았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두 종목만 우선적으로 차트 분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조스틸 보시면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상한가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윗꼬리가 길게 달린 매집 캔들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세력들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캔들이고 앞에 보이는 유성형 캔들도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 만든 캔들인데 지금은 공격 매집 캔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격 매집 캔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바닥 구간에서 물량 매집이 안 될 때 세력들이 공격적으로 주가를 올려서 앞에 물려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가져오는 그런 캔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조화 해봤을 때 세력들은 물량을 지속적으로 소화하고 나서 이렇게 반등하는 구조의 상한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시가갭이 높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호가장 흐름을 살펴보고 분할로 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스틸리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봉상 상한가가 연속해서 두 번 나왔고요. 그 다음 주봉상 중요한 전고점 라인
이 라인 돌파 직전까지 주가가 올라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일 확인해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전고점을 우선 돌파하는지 체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돌파를 만약에 했다면 이 라인을 강하게 지켜주는지 아니면 차익 물량에 막혀서 주가가 빠지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나우아이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필요자 AI 섹터가 철강 섹터만큼 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도 섹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주 분석을 철저하게 진행해 줘야 되는데, 일단 상한가니까 분봉 차트 패턴을 분석해 보자면 상한가를 이때 닫고 나서 한 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일봉 차트로 넘어와서 매물대를 분석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일봉상 매물대를 소화하고 주봉상 매물대, 월봉상 매물대를 모두 소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철강 섹터나 알루미늄 섹터로 수급이 집중되지만 않는다면 나우아이비 같은 경우에도 시가갭 낮게 떴을 때 시가 매매 관점으로 짧게 치고 빠지거나 혹은 여기에 수급이 빠질 때 이쪽으로 수급이 몰린다면 우리가 주도주 매매,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장을 정리해보자면 알루미늄 섹터와 철강 섹터와 같은 해지 섹터들이 올랐는데, 만약 전쟁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갈등이 고조된다면 내일도 주도 섹터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오늘 밤에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완화된다면 나스닥이 반등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한다면 해지 섹터가 빠지고 반도체나 우주항공, 전력설비 같은 섹터가 다시 강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 초반의 뉴스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기법들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타 주도주 매매가 쉬워지는 하루 30분 훈련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주도주 찾는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이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에도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부방에서는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차트 분석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